비트코인이 97,000달러 아래로 하락. 이는 상승장의 전조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가? 채굴업자들은 긍정적. 비트코인 대량 보유자가 37억 달러를 투입. 비트코인은 다시 급등할 수 있을까? 말어라고 해서 비밀 회동 마이클 셀러가 백악관에 들어가 트럼프를 보좌할 예정인가? 트럼프 재등장 CFTC 회장은 급작스런 사임, 미국 암호화폐 규제 대격변이 오고 있는 것인가? 하루 거래량이 이더리움과 베이스 합계보다 많아짐, 소라나 덱스 거래 데이터가 급등, 총리 퇴진, 보수당 98% 승률, 캐나다는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 지도자를 맞이할까?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재정의 비밀번호를 장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1월 8일 수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97,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인글라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5.4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했으며 롱 포지션은 4.82억 820억 달러가 청산되고 숏 포지션은 5억 724만 3,433달러가 청산되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된 이후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은 한몸처럼 움직였지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후 갑자기 독자적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비트코인은 고위험 기술주처럼 여겨졌지만 2025년 초에는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시장과 탈동조화되면 이는 종종 상승시장의 전조입니다. 만약 1월 동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S&P 500과 함께 폭등하지 않는다면 이는 새로운 고점으로 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1월 7일 만기이며 13,000달러의 행사 가격을 가진 비트코인 콜옵션 1000건 이상이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초에 재방송처럼 느껴집니다. 당시 변동성은 20%에서 60%로 급증하며 비트코인의 폭등을 촉발했습니다. 2024년 1월 블랙록 아이비트가 출시되기 전에도 비트코인은 대규모 콜 옵션의 영향으로 48,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기대감이 나타나며 많은 고알파 자금이 옵션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가격 급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025년 상승 시장의 서곡일까요? 아니면 트럼프 뉴스에 의해 촉발된 단기적인 열기일까요? 아니면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처럼 잠깐 불타오르다 꺼지게 될까요? 채굴업체들이 최근 거침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미국 상장 채굴업체들은 3,700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가격 상승에 대한 대박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집안 살림을 걸고 하는 식의 방식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2월 채굴업체의 수익성은 2개월 연속 상승하여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수익과 이익률은 여전히 반감기 이전보다 43%와 52% 낮습니다. 해시율 수익은 증가하여 매일 57,100달러를 벌어들이며 11월보다 10%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해시율 증가 속도는 둔화되어 12월에는 6%만 증가해 779 이터스퍼초에 도달했고 연간 증가율은 54%로 2023년에 103%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업체들은 여전히 긍정적이며 그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죽어라 매달려 있으며 가격 상승을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2.5 내각은 암호화폐 냄새가 물씬 난다고 하는데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를 지명하며 그는 의회에서 암호화폐의 열렬한 지지자이며 비트코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후보로 스콧 베센트를 지명하며 규제를 줄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비트코인 국가 전략 비축을 구성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상무장관 후보로 하워드 루트니크를 지명했으며 그는 월스트리트 채권의 대부로 수억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테더의 부채 관리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내각에서 이런 인물들이 집합한 상황에서 국가 지출 예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더욱 과감하게 자유롭게 놀아보자며 정부 부서를 개설했고 트럼프의 암호화폐 꿈의 팀에 합류하고 싶어하는 유명 인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창립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 회사의 CEO인 마이클 셀러는 트럼프 정부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였습니다. 비록 트럼프와 직접적인 접촉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자산 정책에 특화된 자문위원회에 초대받으면 전문적인 지식을 기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그는 마를라고에서 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와 만났으며 이 비트코인 강력 지지자의 움직임은 그가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자문으로 임명될 가능성에 대한 외부의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We're going to see a lot more pro-Bitcoin policies. We're going to see a digital assets framework. We're going to see an end to the war on crypto. We're going to see a lot of pro-business policies. 만약 마이클 셀러가 트럼프 정부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의 역할은 트럼프의 비트코인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부터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장을 보여주었고, 예를 들어 데이비드 sak스를 백악관의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황제로 임명하려 했으며, 심지어 암호화폐 친화적인 폴 애킨스를 증권거래위원회의 의장으로 지명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셀러가 정책 기획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는 비트코인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 금 보유고를 기반으로 국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구축하여 비트코인을 국가 재정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장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기 때문에 셀러의 참여는 트럼프 정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최근 또 하나의 깜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CFTC 의장 로스틴 베남이 1월 20일에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파생상품 규제의 핵심 인물인 그는 그동안 SEC 의장 게리 갠슬러와 명함의 싸움을 벌여왔으며 양측은 암호화폐 규제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해왔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인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고 갠슬러는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베남의 갑작스러운 사임 뒤에는 아마도 깊은 뜻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련의 변화가 과연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FTC Chair Rostin Behnam announced he's stepping down from the agency. His last day as chairman will be January 20th, Inauguration Day, and he will leave the agency entirely in early February. As the agency's head, Behnam embraced both Bitcoin and Ether as commodities, sometimes clashing with SEC Chair Gary Gensler, whose standing on ETH has been more ambiguous. Gensler will also step down from his role. 베남은 CFTC 의장으로서 4년 동안 암호화폐 업계에 여러 중요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중에는 바이낸스와 43억 달러의 화해 협정을 체결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기업 벌금 중 하나로 기록되었고 바이낸스 CEO인 자오 창펑의 퇴진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임기 동안 베남은 CFTC가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와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은행과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그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미국 내 이 분야의 규제의 공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신뢰를 보장하고 증가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SEC 의장의 규제 스타일은 강경 그 자체였으며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전긍긍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CAC와 CATC 두 의장이 모두 교체되면서 규제 방향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CFTC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SEC의 암호화폐 분야에서 일부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CFTC 의장은 임기 중 암호 시장에 규제 공백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디지털 토큰이 상품 범주에 해당하므로 CFTC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퇴임 후에도 자신이 맡은 기관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궁중 드라마가 진화 솔라나가 기세를 타고 정상을 차지할까? 트리도 퇴위, 암호화폐 지지자 폴리에프가 캐나다를 이끌 가능성이 있을까? 암호화폐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이더리움은 최근 가상화폐 2위 자리에 점차 힘을 잃고 있으며 특히 솔라나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아비트룸과 업티미즘 같은 레이어2 네트워크의 거래량은 430% 급증했지만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는 87% 급락했습니다. 솔라나는 거래 속도가 더 빠르고 수수료가 더 낮아 이더리움의 시장 지위를 점차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와 지지자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의 성과와 기술 업그레이드 효과를 보면 현재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솔라나 체인상의 DX는 지난 24시간 거래량이 약 3,8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더리움은 1,700억 달러, 베이스는 약 1,200억 달러입니다. 가격 성과를 보면 솔라나의 네이티브 토큰 솔은 2023년 이후 이더리움의 이슈에 약 8배 상승했습니다. 이 가격 급등은 솔라나의 잠금 총 가치에도 영향을 미쳐 2024년 초 14억 달러에서 현재 약 95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메메코인의 열풍이 솔라나 체인에서의 활동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Pump.Foo는 지난 30일간 거래량이 약 2억 5천만 달러에 달해 블록체인 프로토콜 수익 순위에서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r the price sort of tops out at this level, and then the ETH accelerates as sort of the improvements on the costs of L2s renting block space to secure themselves on the ETH chain has gone much cheaper. Therefore, more flow can go through L2s, and the price is obviously more competitive with the monolithic Solana architecture. Right? That's the thesis and the hypothesis. 솔라나의 급성장과 동시에 이더리움 내부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결집되어 있던 이테리움 커뮤니티는 확장 전략, 거버넌스 메커니즘, 미래 방향성에 대한 분열로 점차 갈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부 싸움은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대한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에솔 ETH 환율 차트를 보면 2024년 이후 솔라나는 이더리움에 비해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변동 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솔라나의 일일 거래량은 이더리움과 베이스의 총합을 초과하였으며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리도는 당내 압력, 정책 논란, 그리고 여론조사 하락에 따라 후임자를 찾은 후 자유당 당수와 총리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회는 3월 24일까지 휴회 중이며 자유당은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리더를 선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리도의 사임으로 보수당 당수 피에르 폴리에브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선구자는 캐나다를 세계 블록체인 수도로 만드는 것을 주장하며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합법화를 지지하고 정치인과 은행가들이 재정에 대한 통제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재정 자유를 부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비판하며 자신이 집권하면 현재의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가을 트리도 정부의 경제성명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리도의 사임은 캐나다의 암호화폐 정책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I intend to resign as party leader, as prime minister, after the party selects its next leader through a robust, nationwide, competitive process. 2022년 3월 피에르 폴리에브르는 한 선거 집회에서 비트코인으로 닭고기 샤와르마를 구매하며 디지털 화폐의 실질적 사용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연설에서 그는 중앙은행 시스템과 캐나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비트코인이 캐나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해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지지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024년 4월 그는 다시 한번 소셜 플랫폼을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고 현금 사용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트리도의 사임은 주로 국가 부채 처리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가 약속한 관세 정책에 대한 당내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캐나다 연방선거가 늦어도 10월 20일 이전에 치러져야 하며 승리한 당은 하원 343석 중 172석을 확보해야 다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부터 폴리에브르가 이끄는 보수당은 현재 캐나다 방송사의 최신 여론조사에서 집권 자유당보다 24% 앞서 있으며 다수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98%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폴리에브르가 집권하면 캐나다는 아마도 암호화폐의 대변혁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arsight Investors의 데이터에 따르면 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5억 3,448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으며 블랙록 IBIT를 제외한 나머지 ETF는 순유출이거나 자금의 유입 유출이 없었습니다. 코인마켓캡의 데이터에 따르면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오늘 오전 11시 현재 44로 어제보다 3포인트 하락했으며 지난달보다 38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알캄의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어젯밤 오전 2시경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의 하셜렛 주소를 통해 총 721.633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으며 그 가치는 약 7,004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뉴욕 항소법원의 판사 앨런 거스먼은 당선된 대통령 트럼프가 입막음 비용 사건에 대한 판결 연기를 요청한 최신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인은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과 동일한 형사소송 면책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특히 AI 분야에서 큰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AI는 컴퓨터 게임의 경험과 상호작용 방식을 깊이 재편성하며 기술 혁신과 시장 확장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저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